풀든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아니면 다 풀었다 그럼 학교 교과서 한번 더 훑어보든지 프린트 주는 게 있으면 프린트 보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 똑같아요. 앞에서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다지기, 뭐 빠진 거 있으면 누락된 거 있으면 채우기. 이때는 이게 여기서 1시에 했으면 여기서 12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 1시에 하여튼 일어납시다. 그리고 19시면 한 9시나 뭐 이때 일어나서 좀 쉬는 건 좋아요. 아니면 일요일날 반대로 일찍 시작하고 뭐 10시에 시작하고, 일요일은 뭐 7시나 8시에 끝내고 좀 요 뒷부분을 좀 쉰다든지. 왜냐면 이제 사람이니까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쉬고 싶을 때 좀 쉬어줘야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게 이제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경쟁자들 1, 2등급 애들, 1, 2등급이 되고 싶다, 3등급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어느 정도 쉬는가를 생각을 하고 쉬어야 되는데, 내 속도는, 내 머리는 똑같은데 쉬는 것만 많이 쉬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착각하고 막 자기 변명을 대요. 사람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 난 많이 했다, 많이 했는데, 또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 나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난 소질이 없나 봐.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가 상담해보면, 이게 공부한 양을 물어보면 다 그냥 고 등급 공부할 만큼 한 것뿐이지, 많이 했는데 점수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해보면 진짜 바보 아니고서는, 아니면 너무 공부 방법을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고서는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대부분은 그냥 한 만큼 나오는 거고, 그거를 밑에 등급 애들은 많이 안 한 거고, 안 했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윽박지르지. 물어보지 마,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회사 가서도 그럼 그럴 거예요? 상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회 나가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회 나갔을 때 5등급 4등급 맞고 나가면 일단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막 중요한 임무라든지 뭐 돈이 될 만한 미션을 많이 맡기지 않을 테고, 그러면 자기 가치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신뢰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시고 점수를 올리는데 좀 포인트를 좀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D-1은 아무래도 이제 기출문제 뭐 풀어봐야죠. 최종적으로 내가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똑같아요. 국어, 수학 간다, 그럼 수학 기출문제 뭐 여러 개 뽑아보든, 다른 학교 거 뽑아보든, 뭐 학원이나 뭐 과외에서 주는 뭐 그런 걸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어, 사회도 똑같습니다.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EBSI도 많이 쓰거든요. EBSI에 보면은 뭐 맞춤 문제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공짜로도 내가 출력할 수 있어. 기출문제 내가 어디서 뽑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맞춤 문제 그냥 수학은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 사회나 과학 다른 것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단원별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아니면 족보닷컴에 돈을 자기가 조금 내고 쓰셔도 되고. 근데 난 족보닷컴은 조금 이게 애매한 게,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모양이 안 예쁜 것도 많고, 풀이가 좀 적혀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것도 좀 많고, 그리고 또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한테도 족보닷컴 뽑아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지는 거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건 판단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좀 싸게 최대한 돈 안 들이고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본인 생각 잘 해보세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그동안에 풀었던 거 다 한번 가리면서, 아니면 뭐 이것도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엄마라든지 아니면 뭐 과외쌤이라든지, 학교 쌤은 안 도와주지, 학원쌤도 뭐 어렵지, 과외쌤이나 뭐 엄마나 뭐 이런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가리고서 이제 이렇게 내보라고 하세요. 내보라고 했을 때 대답을 타닥타닥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이제 뭐 대부분은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면 어느 학원이나 어느 과외나 비슷한 사이트에서 문제를 뽑기 때문에, 뭐 이 사이트 이름 말 안 할게요. 근데 거기서 뽑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되게 빡세요, 해보면. 그래서 거기도 기출문제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 또 똑같아요. 기출문제 푸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집에서 출력하셔도 되고, 아까 맞춤문제에서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3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국어도 그렇고요. 대부분 요주는 내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태까지 배운 거를 예상 등급이 목표 등급에 맞게 도달하면서 점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구간이고, 그게 확인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시간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왔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어를 본다. 그러면 뭐 전날에 이제 국어 위주로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 오전에 시간이 남다. 그러면 국어 그동안에 뭐 만들어 놨던 뭐 오답 노트가 있으면 오답 노트, 아니면 정리한 노트가 있으면 정리 노트,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훑어봐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2시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1시 12시면 대부분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끝나고 집에 오면 뭐 2시다. 밥 먹고 뭐 그랬으면 2시다. 그러면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하잖아요. 재충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쉬거나 잤어요, 좀. 그 4시부터 또 다시 10시까지 또 이제 다음날 공부할 거를 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뭐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시험 끝난 날은 이제 놀아야지. 시험 끝난 날은 스트레스 풀어야지. 이 내 엄청난 스트레스를 풀려고 신나게 놀았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등급을 찍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액표를 세우고 했고, 또 마지막에는 점수를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100점 다 확인하고 올게.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좀 강하게 먹고 들어가야 돼. 내가 준비를 충분히 했다. 그랬으니까 걱정 없다. 실수 안 한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전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이런 친구들 보면 특징이 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하게 풀거나 시간 계산 안 해보거나 여기서 그 얘기도 안 했구나. 기출문제 풀 때 시간을 정해놓고 풀면 좋아요. 실제 시험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막 내신은 짧은 시간에 많이 풀어야 되니까 정신없이 팍팍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하면서 내 멘탈이 좀 약하면 그런 생각까지 좀 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멘탈을 강하게 먹고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그나마 잘 본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비가 부족하니까 멘탈이 깨지지. 그래서 대비를 좀 늘리는 수밖에 없다. 계획표를 세워서. 그리고 또 실전처럼 연습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당황할 수도 있고, 시간이 빡빡 밀리면 또 너무 한 문제 집착하거나, 한 문제 제발 집착하지 마. 그냥 30초 1분 안에 안 풀리면 넘어가. 나중에 풀면 돼. 그게 더 빨라. 그래서 넘어가는 훈련이 안 되거나 지저분하게 써서 자기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실수하거나, 문제 요약을 안 하거나, 문제를 딱 보면 요약을 하거나 줄을 쳐야 돼. 그래야 내가 문제를 잘못 읽고 잘못 푸는 경우가 좀 줄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저분하게 풀다 보면 검산이 안 되니까 검사를 아예 안 하는 검산 훈련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케이스가 정말 다양해요. MBTI 하면 16가지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보다 내가 볼 땐 더 많아, 우리 입시 쪽은. 그래서 그 케이스에는 어떻게 풀어주고, 그 케이스에는 어떤 걸 대비해주고, 그 케이스는 어떻게 대비해주고,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다양하니까 일일이 이 영상에 담을 수가 없고, 지금은 큰 틀에서 그래, 내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으려고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표로 이렇게 지금 이면지로 했지만 좀 이쁘게 표로 만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노트에다 깔끔하게 해서 시험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런 자료가 가지고 있으면 다음 시험 때도 참고가 돼. 내가 전에 중간고사 때 이렇게 대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 결과를까지. 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결과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등급 나왔고, 이게 1등급 나왔고, 3등급 나왔고, 2등급 나왔고, 2등급 나왔다.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때 내가 이런 걸 다 안 했어. 그래서 좀 그런 게 모자랐어. 아니면 뭐 시험 시간을 관리를 잘 못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또 해면 좋아요. 여기다가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이걸 참고로 하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쌓이니까 나는 점수가 잘 안 흔들리더라고.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애들이 잘 없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이제 고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잘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거 위주로, 그냥 몰라. 뭐가 재밌을까? 유튜브나 그냥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귀찮아, 그냥 나는 언젠가 하겠지. 이렇게 미루거나, 또 보면 자꾸 계산 안 하고 그렇게 미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내가 해보면 5등급, 4등급은 일단 계획이 있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계획을 내가 세워줘도 그 계획을 무시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 같고. 이게 동료의식이 좀 필요해. 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획을 짜준 거고 내비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근데 몰라 귀찮아 나중에 갈게 하면 자꾸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등급이 떨어지는 건데, 일단은 당장 하기 싫은 게 큰 거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상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학부모님들 나중에 제가 영상 또 올릴 건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을 5등급, 4등급, 6등급 친구들 보면 아, 이 친구가 왜 이런 성향을 가졌구나라는 게 느껴지게끔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제가 보면 타고난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학부모님들은 안 그러신데 근데 이제 또 학부모님들 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 안 그러신데 이게 좀 그렇게 유도된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좀 이것도 되게 다양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도 영상을 제가 계속 찍어서 올려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가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공부했었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스스로 최대한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된다 아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편하게 제 밑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최대한 우리 친구들에게 맞는 정확한 공부 방법과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도움 받으셔도 되고 뭐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내가 구하는 거 좀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분들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 추천도 해드릴 수 있고 편하게 도움 드리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즐겁게 재밌게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성적은 어느 정도 확실히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꿀팁 이거 저만의 팁인데 저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계획표 짜면서 이거 도달하면 어딨지? 여기다 도달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다 했다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이건 좀 못했다 그러면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 이제 써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동그라미 막 치는 그런 즐거움을 좀 느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칭찬을 해줘야 돼. 나를 셀프 칭찬. 잘하고 있어.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화이팅. 좀만 더 하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하게 돼요. 사람이 흥이 나야 잘하게 돼. 근데 막 하기 싫다 부정적인 생각 자꾸 갖고 있으면 안 돼. 하기 싫다 재미없다 이런 친구들은 잘 안 되니까 그런 좀 흥이 나게끔 자기를 자꾸 좀 셀프 칭찬하는 훈련을 하시든가 아니면 부모님하고 이게 좀 상담을 같이 받으시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의욕이 많이 꺾인 친구는 상담도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저 같은 스터디 랩이랑 상담을 좀 하시면 코치랑 상담을 하면 좀 동기부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본인이 그동안 생각 안 한 것도 얘기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칭찬을 하거나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실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든지 공부해 이거 말은 100마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러셨는데 본인이 뭔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옆에 같이 학생이랑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도.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부모님 좀 유도를 해주신다거나 뭐 다양한 뭐 이벤트나 효과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근데 이 영상에서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담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칭찬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흥을 내야 된다. 일부러라도 좀 텐션을 좀 높이려고 공부할 때만큼은 일할 때만큼은 그래야 나중에 회사 가든 혼자 이제 뭐 사업을 하든 뭘 할 때 팀플레이가 돼. 내가 흥이 나야 옆에 있는 동료들도 흥을 나게 해줄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신나게 일을 하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